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똑똑히 들으십시오. 실물은 500온스를 보유했다는 건 이제 단순히 자산을 쥐고 있는 수준을 넘어선 일입니다. 여러분은 대다수가 깨닫지 못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올라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등락이나 단기 차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를 저장하고 보호하는 방식, 그리고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몰렸을 때 가치가 재산정되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자신이 은을 사는 이유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저 보험이나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조용한 수단 정도로만 여기죠. 금융세상이 평소처럼 돌아가는 동안 배경에 깔려있는 장치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은이 그런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 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은값이 오를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금융 환경이 뒤집힐 때 은이 무엇을 상징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전환점은 절대로 요란하게 예고하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과거에 통했던 자산과 논리, 낡은 가설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 변화는 아주 은밀하고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그러다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 뒤일 겁니다. 현재 은은 바로 그 전환점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수년간 소외당하며 지루한 횡보만 거듭해온 결과입니다. 투자자들은 지쳐 떠났고 자본은 성장주나 투기 세력, 그리고 공짜 돈이 넘치는 곳으로만 흘러갔습니다. 이런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의 전략적 가치를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신의 편안함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은 오직 압력에만 반응합니다. 압력이 한계치까지 쌓이면 투자자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시스템은 강제로 재편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은 가격은 파생상품과 알고리즘 매매 같은 가공의 금융수단들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공급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금융의 장막 아래에서 실물 경제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요는 유행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 때문에 꾸준히 폭증해왔습니다. 현대 문명의 시스템은 은 없이는 작동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인프라와 첨단 전자장비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통신, 의료기술, 데이터 시스템까지 전 세계 경제가 기술적으로 통합될수록 은의 역할은 그림자처럼 커져만 갑니다. 반면 공급은 이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산 생산량은 유의미한 성장을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새로운 광맥은 고갈되었고 채굴 비용은 치솟고 있습니다. 정치적, 환경적 재앙마저 확장을 가로막고 있죠. 시장이 잠시 외면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무시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막히면 압력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 압력은 사라지지 않고 응축됩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거의 모든 투자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변화가 매끄럽고 명확한 추세를 그리며 나타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격변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진짜 전환은 극도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은은 결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내심을 처절하게 시험할 겁니다. 급등 뒤에 이어지는 폭락과 엇갈리는 정보들이 당신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쟁하는 소음은 무시하십시오. 진짜 신호는 은이 보여주는 행동의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 은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산업용 원자재처럼 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은 다시 화폐적 자산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다수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는 성장이 빠를 때 오르지만 화폐 자산은 신뢰가 무너질 때 솟구칩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 시스템의 신뢰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엉뚱한 곳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살피고 금리 결정에 매달리며 기업 실적 발표에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더 거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수십 년간 채권은 안정을 상징했습니다. 국가의 부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자 시스템의 닻이라고 믿어왔죠. 중앙은행이 언제든 개입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오만한 가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금리에 취해 감당 못할 빚을 쌓아왔습니다. 정부는 적자를 늘렸고 기업들은 돌려막기식 금융에 의존했습니다. 관리가 가능해 보였기에 부채는 사방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치솟는 순간 부채는 전혀 다른 그물로 변합니다. 견고해 보였던 것들이 순식간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노련한 투자자들이 지금의 채권 시장 변동성을 비정상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뿌리가 흔들리면 자본은 본능적으로 대안을 찾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동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소수의 통찰력 있는 자들이 은밀하게 해징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거대 기관들이 눈에 띄지 않게 포지션을 수정하고 마지막에야 대중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대중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질 때쯤이면 이미 거대한 이동은 끝난 상태일 겁니다. 바로 이때 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은은 두 개의 강력한 힘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습니다. 화폐로서의 가치와 산업적 필수성이라는 두 얼굴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약해지면 화폐적 수요가 폭발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산업적 수요가 뒷받침합니다. 이 두 세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자산은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은 시장은 그 규모가 놀라울 정도로 작습니다. 아주 적은 자본만 유입되어도 파괴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은은 결코 품위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아주 잔혹하고 결정적으로 가치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500온씨를 손에 쥐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실체를 직시하십시오. 이제 은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무기입니다.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격 따위를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거대한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 재산의 가치를 매기는 거대한 설계도의 결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금융은 오직 신용이라는 허상 위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빚을 내서 돈을 쓰고 기업은 대출로 몸집을 불리며 대중은 할부와 대출로 겨우 생활을 지탱합니다. 수십 년간 저금리와 유동성 파티가 이어지며 억지로 버텨왔지만 무한히 팽창할 수 있는 부채 시스템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파멸을 막기 위해 끝없이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치솟으면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정부는 이자 갚기에 급급하고 기업의 돈줄은 순식간에 말라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치솟는 물가와 꽉 막힌 대출 문턱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과도한 레버리지가 초래하는 필연적인 결말이며 그 파국은 이미 우리 눈앞에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부채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경기가 좋다는 착각 속에서도 적자는 멈추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중앙은행은 테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니 금융체계 자체가 붕괴될 위기입니다. 저금리에 중독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모순입니다. 신축은 시장을 질식시키고 완화는 화폐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멸입니다. 결국 화폐 구매력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이 지독한 딜레마는 결코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가 금가기 시작하면 재앙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벼랑 끝에 서고서야 뒤늦게 비명을 지릅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신호가 나타나길 기다리지만 거대한 붕괴는 결코 예고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세한 균열이 쌓여 둑이 터지는 법입니다.
이미 영리한 큰손들은 조용히 자산 포트폴리오를 뒤엎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실물 자산을 쓸어 담고 중앙은행들조차 앞다투어 금과 은을 곳간에 채워넣고 있습니다. 뉴스는 침묵하지만 거대 자본의 흐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이 곧 세상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바로 은이 있습니다. 은은 정부의 약속이나 은행의 장부 따위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실체입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희소성과 실질적인 가치만으로 존재하는 진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종말을 구할 때 이러한 독립성은 당신의 생존을 결정지을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은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현대 산업의 심장부에 박힌 핵심 부품이자 화폐의 대안입니다. 이 이중적인 특성이 다가올 격변의 시대에서 은을 폭발적인 기폭제로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전기에너지 시대로 급변하면서 전도율이 가장 뛰어난 핵심 소재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은은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전도체입니다. 수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은 없이는 작동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데이터 센터, 첨단 의료기기까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신경망이 은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인류 경제의 근간이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은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은에 대한 산업 수요는 투기 세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공급은 꽉 막혀 있습니다. 광산에서 은을 캐내는 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광맥을 찾아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과 험난한 장벽을 넘어야만 합니다. 환경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은의 대부분은 다른 금속을 캘 때 덤으로 나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치솟아도 공급을 즉각 늘릴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극심한 수급 불균형은 시장 내부의 거대한 압력을 축적하며 폭발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한계에 다다르면 가격은 정상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수직 상승하며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것입니다. 전체 금융시장의 규모와 른 시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주식시장은 수십조 달러의 거대한 바다입니다. 채권시장은 그보다 더 큽니다. 거대 자본을 굴리는 기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어디로 옮길지 고민 중입니다. 그에 반해 은시장은 아주 작은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거대 자본이 아주 조금만 흘러들어와도 은시장은 해일처럼 요동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극소수의 스마트모니만 움직여도 은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은이 역사적으로 왜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폭등을 보여줬는지 기억하십시오. 오랫동안 숨을 죽이며 에너지를 음축하다가 자본이 유입되는 순간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치솟습니다. 확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늦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난 열차를 뒤쫓을 뿐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부의 운명을 가릅니다. 은 500온스를 가졌다면 당신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다가올 폭풍 속에 구명보트를 가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시스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매끄럽지 않으며 극심한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그 요동침 속에서 대중은 의심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끊임없이 부정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변동성은 결코 약함의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고요함은 안일한 착각일 뿐이며 오직 난기름만이 진정한 질서 재편을 증명합니다. 시장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때 결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나아갈 뿐입니다. 이 파도 속에서 자산의 주인은 바뀝니다. 뜨내기들은 도망치고 통찰력을 가진 자들은 물량을 확보하며 거대 자본은 소리 없이 진입합니다. 투기판이었던 시장이 확신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은시장은 역사적으로 이 패턴을 지독할 정도로 반복해왔습니다. 철저한 무관심 뒤에 쏟아지는 갑작스러운 주목.
그리고 이어지는 파괴적인 가격 재편. 폭등이 끝난 뒤에야 세상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이유를 찾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폭등을 만든 근본적인 조건들은 이미 훨씬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대중이 눈을 감고 무시했을 뿐이죠. 오늘날 우리는 다시 그 전조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이미 통제 불능 수준입니다. 통화 정책은 사방이 막힌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이제 정책 결정자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직 빚을 내서 연명하는 구조에 갇혔습니다. 이 모든 힘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자산 방어책을 강구하게 만듭니다. 흔히 이 논의의 중심에 서는 건 유행 때문이 아닙니다. 붕괴해가는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은이 가진 독보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은은 심해의 거대한 조류를 반영합니다. 그 힘들이 정렬되는 순간 충격은 결코 조용히 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부의 거대한 방향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당신의 예상을 비웃듯 훨씬 더 길고 강력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는 건 전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각 변동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 폭발합니다. 시장은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신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융지형은 당신이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투자자들은 너무나 단순한 공식에 안주해왔습니다. 정부는 빚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은 시장을 떠받쳤죠. 채권은 안전하고 주식은 성장한다는 믿음 속에서 귀금속은 그저 구석에 박힌 쓸모없는 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위기 때나 찾는 보험 정도로 무시당했죠. 그 체제는 신뢰가 있을 때만 작동하지만 신뢰는 조건부일 뿐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간의 행동 양식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엔 미미하겠지만 투자자들은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전제 조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이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스스로 묻게 될 겁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으로 대안을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돌이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보내는 비명 섞인 신호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선진국들의 부채는 멈출 줄 모르고 증폭됩니다. 경기 성장기조차 재정 적자는 고질병처럼 남아 시스템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시장 방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정답도 쉬운 해결책도 없습니다. 긴축은 고통을 부르고 완화는 화폐 가치를 파괴합니다. 모든 결정엔 가혹한 대가가 따르며 투자자들도 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각이 행동을 바꿉니다. 거대 자본은 뉴스를 기다리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이며 대중이 눈치채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자산을 재배분합니다. 시장이 상황 파악을 끝내기도 전에 말이죠. 그리고 충분한 자금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됩니다. 은은 바로 그 거대한 전환점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은은 단순히 산업용 원자재나 해지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시스템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화폐 시스템의 건강 상태와 통화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척도이자 구조적 압박에 대한 투자자들의 최종 응답입니다. 이런 신호는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토대가 무너질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입니다. 전환기에 놓인 시장의 심리를 분석해 보십시오. 대다수는 일찍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듯 주저합니다. 확신을 줄 누군가를 찾고 대중의 합의를 기다리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순간 기회는 이미 당신의 손을 떠난 뒤입니다. 초창기는 언제나 혼란스럽고 불편합니다. 명확한 검증가 없고 세상의 비웃음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의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소외됐다던 시장에 자본이 몰리는 순간은 순식간이니까요. 공급이 제한된 좁은 시장에 거대 자본이 휘몰아치면 가격은 수직으로 폭발합니다. 은이 결코 얌전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은 단계적으로 폭발합니다. 길고 지루한 매집 기간을 거쳐 어느 날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활동성을 보입니다. 확신 없는 자들을 털어내는 변동성을 지나 망설였던 이들을 절망케 하는 강력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소외, 매집, 자각, 그리고 파괴적인 가격 재편. 패턴은 항상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직 그 규모뿐입니다.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비대하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끝없는 팽창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거대 시스템 내부의 불균형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정은 결코 미미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충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실물은 500온스를 보유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쥐고 있는 건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허구적 약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실체 있는 부의 정수입니다. 어떤 정책 결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생적 자산이죠. 화폐로서의 방어력과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거머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적 특성은 극도로 희귀합니다. 그리고 판이 뒤집히는 순간 그 희소성은 곧 당신의 생존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소유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시장의 광기를 견디고 살아남게 하는 힘은 오직 본질에 대한 통찰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대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필연적 운명입니다. 핵심은 그 혼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파멸의 징조로 보고 공포에 떨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전환의 신호로 보고 기회를 잡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적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다수 투자자가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미친 듯이 널뛰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 이성은 마비되기 마련입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해 사이클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는 바로 그 찰나에 확신 없는 자들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죠. 승자는 변화가 닥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습니다.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는 자는 이미 늦은 겁니다. 모두가 알게 된 정보는 더 이상 당신의 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번 가속도가 붙은 흐름은 뒤처진 이들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 경고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단기적 전망이나 헤드라인 때문이 아닙니다. 금융의 거대한 판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은이라는 자산이 단순한 소유의 대상에서 전략적 병기로 변모하는 순간 게임의 법칙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자산 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붕괴 직전의 시스템 속에서 당신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진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사이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거대 자본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은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쏠릴 때 시장의 반응은 결코 점진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광석화처럼 단호하고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변화가 일어날지가 아니라 당신이 제때 그 신호를 포착하느냐입니다. 모두의 눈에 보일 정도로 명확해졌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산의 재평가는 당신이 망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